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 저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소종섭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 간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 문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 차장 나와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단 7월 23일 날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여론조사가 20%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 내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 그 일반 당원들의 민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다만 여론조사 20%에서 어떻게 여론이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그 9월부터 11일 사이에 갤럽에서 실시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통화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나오고 있고 나경원 17%, 원희룡 10%, 윤석열 7% 그리고 의견 유보가 29%입니다. 근데 다만 이 조사는 지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 경선 룰대로 한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 지지자가 합쳐져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한동훈이 45%, 나경원 15%, 원희룡 12, 윤상현 3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금 얼마 전에도 한번 6월 달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하고 달라진 거는 그 이른바 문자 메시지 논란, 그러니까 익십 논란을 알려진 이 논란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한동훈 후보가 그냥 이른바 씹었다라는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게 일반 당원들의 표심인데, 사실 당원들의 표심을 알기 위해서는 당원 명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는 여론조사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흐름만 읽어볼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57%, 나경원 후보 28%, 원희룡 후보 15%, 윤상현 3%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이미 과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미 50%를 넘긴 수치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뭐 과거에 그 어대한이라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른바 그 한동훈 대세론 이것이 뭐 지금도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당원들의 표심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 그 후배들이 같은 경우에 현장 합동연설장 이런 데서 지지자들을 만나보고 또 당의 이렇게 안팎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되게 강고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후보들 진영에서도 1위 후보가 한동훈이라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관건은 결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 1위를 차지하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이렇게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고 21일부터 22일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선거인단 대상 AR 투표가 있는데 뭐 물론 중요한 건 역시 지지자들이 이런 조사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가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당락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일단 뭐 1차 투표에서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측의 어떤 이번 이 전당대회를 보는 뭐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한동훈 후보 측의 정광재 대변인이 65%를 제시했는데요. 65%? 투표율하고 또 본인들의 득표율이 65%를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이게 좀 숫자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높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 같은 경우는 64%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 당선됐을 때 44%,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 55% 정도로 해서 좀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직이나 이런 표에서 약한 만큼 그 기층 당원들의
참 많이 참여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65%의 투표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네. 역시 마찬가지 65% 또 다른 득표율 65% 목표는 본인들이 결선 없이 1차에서 당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선거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에서 끝내자. 그리고 이른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65% 정도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그나마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현재 이 단일화와 관련된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단일화 얘기는 사실 선거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선거를 더 밀접하게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라는 이런 회의론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친윤 등 당내 이른바 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희룡 후보와 또 기층에서 좀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 약간 지지층이 갈리기도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그 주류에서 지표를 얻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에서 좀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우세한 상황으로 보이지만은 최근에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등에서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원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으로 해서 앞서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원 후보 당신이 할 거면은 당신이 나를 도와라 할 수 있고 또 원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내가 있으니까 내 쪽으로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티격태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 양상에서 보면은 한동훈 후보를 양쪽 후보 다 견제하고는 있지만은 또 다른 한켠에서는 두 후보끼리 서로 견제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뭐 그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 보면은 지금 투표가 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 방송 토론회가 오늘도 있고요. 네. 저기 17일, 18일, 19일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이렇게 방송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또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전당대 같은 경우에는 결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결선 제도인 탓에 후보들끼리 만약에 1차에서 끝난다면은 단일화를 하겠는데 아니면은 만약에 그 1차에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2등한 후보가 되는 쪽이 단일화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그게 단일화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가 원래 또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차 투표 전에 단일화 가능성 이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지금도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그 단일화 가능성은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투표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시기상 문제나 아까 그 나 차장이 이야기한 서로 후보들 간의 어떤 셈법이 좀 다른 문제, 뭐 토론회가 진행되는 이런 등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1차 투표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고 2차 투표로 간다고 했을 때 이때 단일화를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보면은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나경원 후보로 만약에 그 결선이 나경원, 한동훈 이 구도가 됐었을 경우에는 좀 전선이 분명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원희룡 구도가 됐었을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과연 원희룡 후보를 도와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앞서서 이렇게 여론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거나 해서 좀 그 미래를 대표하는 권력이 됐다라고 확진이 됐었을 경우에 나 후보가 과연 원희룡 후보 쪽으로 손을 들 것인가 이건 역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1차 이후에 2차 결선 투표로 가게 됐을 때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지지표를 다 흡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쪽으로 단일화된다면 더 그럴 것이다. 그런 판단이네요. 예. 어쨌든 이 단일화 문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긴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날 이루어지고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얻으면 그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과반을 못 얻게 되면 7월 28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봤을 때 나 차장이 판단하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어떤 변수라고 할까요? 이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이제 토론회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거의 나올 수 있는 패, 네거티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이나 표심들을 좀 좌우하기 위해서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게 보이고요. 또 최근에 폭력 사태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책임 소재를 둘러싼 향후 당의 미래, 그다음 차기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저기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본회의 네. 관련해서 네네.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는 최상병 일주기 맞춰서 이렇게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나온 얘기는 25일 얘기를 하는데요. 25일이 나온 이유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표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약간 야당에서는 여권의 분열을 좀 획책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19일 전에 그 일주기 전에 이 문제 매듭 짓겠다 그랬었는데 그걸 조금 뒤로 미루는 흐름이군요, 지금. 예, 약간 국회 상황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후보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은 다르긴 한데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게 있어서 약간 그 사이를 간극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번 선거는 좀 여러 전당대회를 봤었는데 상당히 좀 갈등이 되게 심화된 갈등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당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얼마 못 될 거다. 그러니까 뭐 길게는 더 조기에 흔들릴 것이다. 아니면 10월 달에 재보선이 있을 텐데 그 재보선 성적표에 따라서 결국은 낙마시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안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갈등이 상당 부분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얘기가 나왔고 또 댓글팀 얘기 나왔고 해서 약간 그 국민의힘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뭐 의제들이 다 쏟아져 나온 상태여서 약간 선거 이후에는 당내 통합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거론됐던 검증 문제에서 거론됐던 여러 이슈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 현재의 판세, 또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얘기 이런 얘기들 나눠봤는데 지금 나 차장 얘기 듣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걸 또 추스르기 위한 내부를 추스르기 위한 작업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나주석 차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체적인 판세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따져봤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런 진단을 지금 나주석 차장이 해줬습니다. 얘기 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